첫 번째 경기 스웨덴 대 코소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북유럽의 강호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다. 스위스전 완패로 3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사크와 쿨루세스키, 요케레스 같은 공격 자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공격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연달아 실점을 내주고 있다. 화려한 개인 능력에 비해 조직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결국 이번 홈경기에서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다면 예선 경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코소보는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자신감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스웨덴을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남아있고 라흐마니가 이끄는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무리치가 중심이 된 공격진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힘이 있으며 슬로베니아전에서도 끈끈한 경기 운영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줬다. 조직력이 탄탄하고 집중력이 높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스웨덴은 전력상 앞서 있지만 경기 흐름이 단조롭고 공격에 활로가 막혀있다. 코소보는 기세가 좋고 수비 밸런스가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실리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스웨덴이 홈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낮지만 한방에 약한 팀 특성상 승부가 길어질 수 있다. 결국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크지 않고 스웨덴의 개인기와 코소보의 조직력이 맞붙는 균형 잡힌 승부가 예상된다. 두 번째 경기 북아일랜드 대 독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중심이 되면서 팀이 활력을 찾고 있다. 슬로바키아전 2대0 승리에 이어 연승을 달리며 자신감이 한층 올라갔고 트라이휴미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하며 팀 전체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다. 마이클 오닐 감독은 끈끈한 압박과 실리적인 전술로 팀을 잘 다듬고 있으며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이번 경기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독일은 초반 패배를 빠르게 털어내고 완벽히 반등했다. 룩셈부르크전 4대0 대승으로 팀 사기가 올라갔고 공격진의 컨디션도 매우 좋다. 크로스와 긴도안이 중원을 완벽히 조율하면서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있고 무시알라와 비르츠 같은 젊은 자원들이 활기를 불어넣으며 공격의 폭을 넓히고 있다. 리디거가 버티는 수비 라인도 안정세를 찾으며 전체적인 밸런스가 완성되어 있다. 북아일랜드가 최근 좋은 흐름을 타고 있지만 독일의 전력은 여전히 한 수 위다. 홈에서 끈끈하게 버틴다 해도 독일의 빠른 전환과 정교한 패스를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려워 보인다. 독일은 상대 수비를 천천히 흔들며 틈을 노릴 것이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 기량 차이가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우크라이나 대 아제르바이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원정에서 난타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바꿨다. 도우비크와 치앙코프의 호흡이 날카롭고 무드리크가 측면에서 속도를 더해주면서 공격이 살아났다. 진첸코는 중원에서 공수 전환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팀 전체 밸런스가 점점 맞아가고 있다. 다만 실점이 많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지만 공격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무기가 되고 있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전 대패 이후 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예선 3경기에서 득점 없이 8실점을 기록하며 공수 모두 흔들리고 있다. 마흐무도프와 셰이다예프가 분전하고 있지만 상대 수비를 뚫기엔 힘이 부족하다. 감독 교체 이후에도 전술적 조직력이 정착되지 못하면서 경기 내내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원정 역시 실점 관리가 가장 큰 과제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의 활로가 다양하고 최근 골 감각이 매우 좋다. 아제르바이잔은 수비와 공격 모두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 팀의 전력 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경기 흐름은 일찍부터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초반부터 압박을 강하게 걸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경기 슬로바키아 대 룩셈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북아일랜드전 패배로 상승세가 멈췄지만 전력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 슈크리니아르와 로보트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이전까지 이어졌던 무실점 흐름을 다시 되찾기 위해 조직적인 수비를 강화하고 있다. 공격 전개가 다소 굼뜨긴 하지만 홈에서는 전환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기대된다. 팬들의 응원 속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절실함도 크다. 3연패에 빠지며 경기력과 분위기가 모두 가라앉았다. 실점이 많고 득점은 적어 공수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로랑 얀스와 호드리게스가 분전하지만 팀 전반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수비 라인은 잦은 실수로 실점 위기를 자주 허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체력과 집중력 모두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두 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패했지만 전력의 격차는 분명하다. 슬로바키아는 홈에서 반드시 반등이 필요하고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룩셈부르크는 버티는 경기를 펼치겠지만 실점을 막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공수 전환 속도와 개인기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은 슬로바키아가 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북마케도니아 대 카자흐스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벨기에 원정에서 무실점 무승부를 거두며 사기가 크게 올랐다. 골키퍼 디미트리에프스키가 연이은 선방으로 분위기를 지켰고 엘마스와 바르디가 중원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팀 밸런스를 잡아줬다. 수비 라인이 견고해지면서 경기 흐름이 한층 안정됐고 홈에서는 자신감 있는 전개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리텐슈타인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연패에서 벗어났다. 자이누트디노프가 득점포를 가동하며 공격의 활력을 되찾았고 사모로도프와 체스노코프도 감각을 회복하면서 팀 전체가 살아났다. 다만 상대가 약체였다는 점에서 이번 원정이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비 조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압박에 흔들릴 여지도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벨기에전에서 보여준 수비 집중력이 인상적이었고 공격에서도 효율적인 전개로 기회를 만들었다. 카자흐스탄은 분위기는 올랐지만 안정감이 부족하다. 결국 두 팀의 차이는 경기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스위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오블락이 골문을 지키며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공격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진다. 패스 전개가 느리고 전환 속도가 더딘 탓에 상대 압박에 자주 막히고 있다. 팀 전체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실점을 막고 있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는 점이 문제다. 홈에서는 반전을 노리겠지만 상대 전력이 워낙 강하다. 예선 내내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조선들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스웨덴전에서도 안정된 운영으로 완승을 거뒀고 자카를 중심으로 한중원은 경기 내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공격진의 연계가 매끄럽고 수비는 3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완벽에 가깝다. 모든 포지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팀 완성도가 매우 높다. 슬로베니아가 홈에서 저항하겠지만 스위스의 벽은 높다. 공격 템포와 전환 속도, 수비 집중력까지 모든 면에서 스위스가 한 수위다. 슬로베니아가 수비적으로 버티는 경기를 하겠지만 결국 실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스위스는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